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생각수학과 탐구수학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볼 거예요. 먼저 교과서 22쪽을 펼쳐서 함께 생각수학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분수의 덧셈 뺄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같이 설명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쪽을 보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을 해볼 거예요. 의좋은 형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교과서로 이야기를 따라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옛날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는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는 방앗간에서 쌀을 찌운 후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형은 쌀 1과 4분의 1 가마니를 동생 집에 밤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동생에게는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죠. 동생도 형수님 생신이 며칠 안 남은 것을 생각하고 쌀 4분의 3 가마니를 형 집에 몰래 가져다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은 집에 있는 쌀이 4가마니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형이 처음 가지고 있던 쌀은 몇 가마니인가요? 네,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나요? 그럼 교과서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볼까요? 네, 다 적었죠? 교과서에 적은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가마니의 수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에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찾아봅시다. 다양한 정보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먼저 형이 동생에게 가져다 놓은 쌀가마니의 수를 알 수 있었어요. 형이 동생한테 얼마를 갖다 줬지? 그치? 1과 4분의 1 가마니를 가져다 줬었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보면 동생이 형에게 가져다 놓은 쌀가마니의 수도 알 수 있었어요. 동생은 형에게 4분의 3 가마니를 가져다 줬었죠. 근데 이렇게 쌀을 가져다 놓은 횟수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가져다 놓은 쌀의 양이고요. 또 형과 동생이 쌀가마니를 가져다 놓은 이유는요. 사실 쌀의 양을 계산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교과서 22쪽에 두 번째 점에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문제 해결 방법을 한번 적어보세요. 네, 다 적어봤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이야기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좀 간단하게 나타내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형의 쌀가마니, 즉 4가마니에서부터 거꾸로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방법에 따라서 문제를 이제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요. 문제를 해결할 때는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순서가 잘 나타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23쪽에 첫 번째 점 밑에 보면은 아주 넓은 칸이 있죠. 그 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생각한 방법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요. 문제 해결이 끝나면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소개를 해줄게요. 지금 영상 멈추고 바로 시작하세요. 네, 문제를 잘 해결해 봤나요? 선생님은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봤는데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표로 정리하는 방법이었어요. 표로 정리하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리한 걸 보여주면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쌀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쌀은 4죠. 가만히는 쓰지 않을게요. 4만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동생에게 4분의 3 가마니를 받기 전 동생에게 받은 건 더하기죠. 근데 받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빼기입니다. 그럼 4 빼기 4분의 3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3과 4분의 1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동생에게 1과 4분의 1 가만히를 주기 전으로 시간을 또 되돌려 보는 거야. 그러면 동생한테 주는 거는 빼기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니까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3과 4분의 1에다가 동생한테 줬던 1과 4분의 1 가만히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더하기 1과 4분의 1을 할 수가 있고요. 계산 결과는 4와 4분의 2가 나옵니다. 이것이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임을 알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식 만들기였습니다. 식을 만들어 보면 역시나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4에서 동생이 준 쌀을 다시 빼는 겁니다. 다시 동생한테 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4 빼기 4분의 3이고 동생한테 줬던 쌀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더하기 1과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여기선 계산하기 쉽게 두 번째 방법, 즉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4는 4분의 16으로, 4분의 3은 그대로 4분의 3, 1과 4분의 1은 4분의 5로 계산하면 4분의 16 빼기 3 더하기 5가 되고요. 계산 결과는 4분의 18이 됩니다. 계산 결과는 앞선 표로 정리하는 것과 똑같이 4와 4분의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풀이 과정이 순서가 잘 드러나게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형이 동생에게 준 양만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형이 동생에게 1과 4분의 1 가만히를 줬죠. 그리고 다시 4분의 3 가만히를 받았어요. 그럼 형이 얻게 된 가만히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형이 주게 된 가만히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동생에게 준 가만히에서 동생에게 받은 가만히를 빼면 동생한테 준 가만히만 남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형이 동생한테 준 가만히 1과 4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동생한테 받은 가만히를 빼는 거예요. 4분의 3을 빼면 4분의 2가 남죠. 그럼 결국 형은 동생한테 받은 가만히를 빼면 동생한테는 4분의 2 가만히만 준 게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과 4분의 1 가만히를 줬지만 다시 4분의 3 가만히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4분의 2만 준 게 된 거죠. 이만큼 주고 남은 게 내 가만히이니까 처음에 형이 가지고 있던 건 4와 4분의 2 가만히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든 여러분들 풀이 과정이 순서가 잘 드러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것을 바르게 구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찾은 결과에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적용해보고 확인해보는 거야. 자, 아까 정답이 4와 4분의 2 가만히가 나왔었죠. 4와 4분의 2 가만히를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보고 한번 시간의 흐름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야. 동생한테 준 양 1과 4분의 1을 빼보고 동생한테 받은 양 4분의 3 가만히를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에 내가 방금 구한 4와 4분의 2 가만히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 나오면은 우리가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형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을 내가 모르니까 이걸 네모라고 하고 식을 만들어서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봅시다. 두 번째 문제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동물 모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수일이는 곰 모양을 만들다가 찰흙이 부족해서 지에게 1과 4분의 3개를 받았습니다. 수일이가
차륵 2와 4분의 1개로 곰 모양을 완성하고 나니 4분의 2개가 남았습니다. 수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차륵은 몇 개인지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차근차근 해결해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저 아까처럼 수일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차륵의 양이에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처럼 문제를 해결하는데 알맞은 식을 세우거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번 말해 볼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야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에서 주어진 정보는 수일이는 처음에 지혜에게 1과 4분의 3개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곰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 2와 4분의 1개를 썼어요. 그리고 남은 게 4분의 2였단 말이죠. 그럼 이것을 거꾸로 차근차근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계획한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 영상 멈추고 2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네, 문제 잘 해결해 봤나요?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봅시다. 선생님은 식을 한번 세워 봤는데요. 식을 세워보면요. 거꾸로 식을 세운 거예요. 수일이가 마지막에 남았던 4분의 2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곰 모양을 만들 때 썼던 2와 4분의 1의 차륵을 다시 더해주는 거죠.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는 거야. 그래서 더하기 2와 4분의 1을 해주고요. 지혜한테 빌렸던 1과 4분의 3을 다시 지혜한테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빼기겠죠? 빼기 1과 4분의 3 이렇게 식을 세웠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가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4분의 2 더하기 2와 4분의 1은 4분의 9로 바꿀 수 있고요. 1과 4분의 3은 4분의 7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쓰면 4분의 2 더하기 9 빼기 7입니다. 그럼 결과는 4분의 4가 나오고요. 이것은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아, 수일이는 처음에 한 개의 차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바르게 해결했는지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모두 확인했는지, 지혜에게 받은 차륵, 곰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 쓴 차륵, 남은 차륵, 그리고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더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지, 여기 하나만 더 덧붙이면 이야기에 정답으로 나온 한 개의 차륵을 집어넣고 이야기가 잘 완성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면 문제를 내가 바르게 해결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교과서 26쪽의 탐구 수학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구 수학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느 채소에 물을 주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26쪽의 탐구 수학을 볼까요? 선생님이 문제를 읽어줄게요. 슬기네 반은 월요일마다 텃밭에 물을 줍니다. 텃밭의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의 양을 그려 놓았습니다. 채소마다 물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한번 보면 다양한 채소들에게 주어야 할 물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추는 하나, 둘, 그리고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2와 4분의 1만큼 물을 주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자, 한 병이 안 되는 양의 물을 줄 때, 이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거, 무엇을 이용해서 한 병이 안 되는 양의 물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병이 안 되는 양, 우리 분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분수로 표현할 때 분모를 몇으로 해야 될까요?
힌트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모 몇으로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4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26쪽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채소에 주어야 하는 물이 몇 병인지 분수로 한번 지금 나타내 볼게요. 상추는 아까 말했듯이 2병과 4분의 1이기 때문에 2와 4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채소도 한번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자, 무는 얼만큼 주면 되나요? 무는 그렇죠. 1과 4분의 3, 당근은 1과 4분의 1, 양배추는 2와 4분의 2, 파는 4분의 2, 배추는 3과 4분의 3만큼 주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 27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슬기네 모둠과 지혜네 모둠이 물을 6병씩 들고 갔어요. 이 말은 슬기네 모둠 6병, 지혜네 모둠 6병 이렇게 각각 들고 간다는 거죠. 텃밭에 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주면 될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상추에 먼저 물을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6병에서 상추에 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6 빼기 2와 4분의 1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럼 몇 병이 남을까요? 그럼 3병과 4분의 3, 즉 3과 4분의 3이 남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채소에다가 물을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른 채소에 물을 주면서 텃밭에 물 주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한 병이 안 되게 남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다른 채소에 부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슬기네 모둠과 지혜네 모둠이 물을 주는 방법을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써서 한번 27쪽에 나타내 주시고요. 모든 채소에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식을 써서 나타내어 보세요. 지금 영상 멈추고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나요? 물 주는 방법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방법도 그냥 하나의 방법이지 절대 이 방법이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슬기네 모둠은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상추는 아까 여러분들이 썼겠지만 2와 4분의 1병이 필요하고요. 배추는 3과 4분의 3병이 필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 2와 4분의 1 더하기 3과 4분의 3이야. 했더니 딱 6이 나왔어. 아, 그러면 슬기네 모둠은 상추와 배추에 물을 주면 되는구나. 지혜네 모둠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는 1과 4분의 3만큼 필요하고 당근은 1과 4분의 1만큼 필요하대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3이 나왔어요. 그리고 물을 주지 못한 양배추 2와 4분의 2와 그 다음에 파 4분의 2에다가 물을 주니까 또 3이 나왔어. 아, 그러면 3 더하기 3은 6. 여기도 딱 맞네. 무, 당근, 양배추, 파에다가 물을 주는 건 지혜네 모둠이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대로 채소에 물을 주는 다양한 방법을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 분수가 많이 사용된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이번 단원 공부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학 수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2단원은 삼각형에 대해서 배웁니다. 각 반에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삼각형에 대한 공부를 마치고 난 후 선생님과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단원 분수 공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 안녕.